민주당 이영석 의원입니다. 분식 회계를 정부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정도를 가야 할 정부가 분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실제보다 축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에게 떠넘기는 분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편법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명박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가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부도덕한 재정 운영이 되고 편법 예산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지금 사례강 사업 예산이 전체 22조 원이지 않습니까? 직접 연계 사업하고 본예산 합치면 기사 말씀드린 15조 4천억 원. 예, 그리고 어찌됐든 정부가 사례강 살리기 사업 22조 2천억이라고 발표를 했고 규모가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즘 들어서 계속 국토부 소관 예산 15조 3천억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됐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부가 마스터 플랜에서 15조 3천억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여기에 수질 개선 예산이 없느냐 하니까 22조 2천억으로 했다가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15조 3천억으로 얘기하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 22조 중에서 내년에 8조 6천억 원을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6조 7천억이죠. 국토부 소관 예산은 6조 7천억이니까. 근데 이제 8조 5천억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 이런 비판이 있자 정부는 그 비약 3조 2천억 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습니다. 이것도 나쁜 것입니다. 분식 예산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은 정부가 하고 공기업이 해야 될 사업은 공기업이 해야지 왜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가. 이건 문제가 있고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SOC 사업은 정부가 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산하, 공사나 공단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민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장관님 정부가 중력이 한다는 방법은 그럼 그것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플랜 발표할 때 작년도부터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공기업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국민에게 재정에서 다 한다고 했다가 심지어 한나라당에서부터 비판이 일자 수공에 떠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원님 수공에 한 2조 8천억 정도로 하는 걸로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SOC에 대해서 줄어들 걸 걱정하시기 때문에 확대한 걸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지난 9월 25일 날 이제 국가정책 조정회의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정책 조정회의 하고 우리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가 자료를 만들어서 수자원공사에 보내는 것입니다만 이 8조 원의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22조 중에서 8조 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는 말씀이죠. 그럼 8조 원은 수자원공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9월 25일 날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는 또 이상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8조 원의 64%에 해당하는 5조 2천억 원을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가치를 떠나서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만 말씀하시죠. 관리를 지방국토청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보면 이탁 시행하기로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탁 시행하기로.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죠. 정부가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는데 수자원공사는 다시 그 예산의 64%를 정부한테 또 떠넘겼다. 수자원공사가 예산 세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다소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시죠. 행정과 정책을 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지 그냥 아무렇게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장관님이 생각하는 원칙과 국민이 생각하는 공이 직접 하는 인원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확대가 필요하고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그럼 장관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수자원공사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보면 관리라고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공소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2조 2천억을 제외한 나머지 5조 2천억은 지방청으로 위탁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갈립니까? 시행 주체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갔고
구체적으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공고수가 서울청은 2개에 얼마? 7,100억 원, 대전청은 5개 공고에 9,500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각히 생각해 보시고요. 사실 저희가 그러면 지자체에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탁이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의원님 그거를 관리가 안 되는 하시는 거 아니고 아니, 관리라면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관리는 여기에 이런 공문이 없어도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를 당연히 3급 기간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위탁 시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제시한 내용을 잘 봐서 지자체에도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위탁 시행하는 것은 또 괜찮죠. 정부가 관리를 수자원공사가 떠맡아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겼다. 이것은 좀 나은 것이죠. 떠넘긴 정부한테 다시 사업을 주니까 돈은 수자원공사가 되고 정부는 계속 사업하고 이것의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국가 채무와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8조라고 하는 재정 부담을 졌으면 여기 무슨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보니까 오늘 이제